또영주TV의 송영주입니다. 또영주TV가 이번 주 초반에 영상을 3개나 찍었어요. 근데 3개 다 음성 문제가 생기면서 화끈하게 날려버렸습니다. 대령이가 있을 땐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제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당연히 엘클라시코죠. 또영주TV에서 송영주가 엘클라시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 26라운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죠. 이 경기 선발 라인업을 잠깐 살펴보면은 지단 감독은 4-1-4-1 포메이션 또는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는데 이스코 시프트를 가동했습니다. 전방에는 벤제마, 왼쪽에는 비니시우스, 오른쪽에 이스코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이스코가 중앙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사실상 발베르데가 오른쪽 측면에서 뛰게 됩니다. 그리고 펠랑 멘디가 아니라 마르셀로를 기용했는데 비니시우스하고 마르셀로를 같이 기용함으로 인해서 왼쪽 공격의 극대화를 노렸고요. 비니시우스는 조금 더 직선적이고 빠른 공격, 마르셀로는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다양한 공격 전개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바르셀로나도 이 경기 플랜 A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세티엔 감독은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거든요. 전방에 그리즈만과 메시를 두고 미드필더 라인에 중앙 성향의 미드필더들을 대거 배치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그만큼 이 경기 패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여줬던 거죠. 물론 이제 비달 선수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4-3-1-2 형태가 되기도 하고 비달이 위로 올라가면서 4-3-3 형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경기 내용을 봤을 때에는 전반전은 바르셀로나가 가져가고 후반전은 레알 마드리드가 지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을 듯 보입니다. 전반전에 레알 마드리드가 유효 슈팅이 하나였는데 후반전에 몰아붙였죠. 상대 지역부터 압박하고 그리고 빠르게 공격하면서 바르셀로나를 괴롭히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기에서 양팀 감독의 전술 포인트, 지단 감독은 중앙은 단단하게 측면은 빠르게 중앙 쪽에 미드필더를 많이 배치함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부스케츠를 압박하고 그러면서 바르셀로나의 빌드업을 방해한다. 그러면서도 공격을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측면의 스피드를 최대한 높여보자. 왼쪽에는 비니시우스, 마르셀로, 오른쪽에는 발베르데, 카르바알이 있으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리오 라모스가 경기 끝나고 나서 전반전에 15분 이후에 우리는 내려앉았다. 물론 전반전에 이 정도면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상대 지역에서 압박하고 몰아붙였다. 그것이 승리의 요인이다. 지단 감독이 말 그대로 전반전에는 버티고 후반전에는 몰아붙이자, 이 계획을 갖고 나왔는데 이 그림이 그대로 현실화된 거죠. 지단 감독의 전술적인 해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세티엔 감독은 전방 쪽에 그리즈만과 메시를 이용해서 공격을 전개하려고 했지만 전반전 3번의 기회를 놓친 다음에는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중앙 쪽에서 특유의 짧은 패스에 의한 공격 전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레알 마드리드가 중앙을 단단하게 형성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로빙 패스라든가 아니면 크로스를 통해서 공격 전개가 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플랜 A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지단 감독이나 세티엔 감독,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플랜 B입니다. 이 경기에서 승부처가 된 거는 저는 세티엔 감독이 69분에 비달을 빼고 브레스웨이트를 투입하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후반전은 시작과 동시에 레알 마드리드가 몰아붙였거든요.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활로를 개착하자. 세티엔 감독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격을 좀 더 강화시키면서 공격을 통해서 주도권을 가져오자, 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비달 선수가 이 경기에서 보여준 투지, 넘어지고 나서도 몸을 날리면서 헤더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비달이 나가다 보니까 이 측면 쪽에서 엇박자가 생겼고 바로 비달이 나가고 2분 뒤에 비니시우스가 바로 그 지점에서 돌파를 하면서 골을 넣었습니다. 비니시우스가 들어갈 때 토니 크로스가 완전히 위치까지 지정해 주면서 돌파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토니 크로스가 그렇게 했을 때 비달이 있었다면 충분히 방해 동작을 했을 겁니다. 근데 비달이 나가면서 토니 크로스에게 여유가 생겼고 비니시우스에게 위치까지 지정하면서 패스를 해줄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선제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선제골을 실점한 다음이 더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뭐 그 다음에 지단 감독이 더욱더 효과적인 선수 교체를 보여주죠. 왜 그러냐면 모드리치를 투입하면서 중앙을 더 단단하게 가져갔다가 측면을 좀 더 벌려볼까? 그러면서 루카스 바스케스 투입하고 그러면은 역습의 속도를 조금만 더 높여볼까? 그러면서 벤자마 빼고 마리아노 디아스 투입하고 이것이 다 효과를 봤습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실점한다면 세티안 감독의 선수 교체는 너무 뻔히 보이는 선수 교체라는 거죠. 라키티치하고 안수파티를 투입했으니까요. 이 두 선수는 들어간 다음에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엘클라시코는 레알 마드리드를 위한 무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엘클라시코 얘기는 굉장히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라리가 1위 경쟁이 더 뜨거워졌죠. 그 부분을 좀 짚어보죠. 자,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라리가 1위는 현재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거기다가 라리가는 승점이 동률일 경우에는 승자승 원칙을 따집니다. 근데 올 시즌 두 차례 엘클라시코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1승 1무를 챙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라리가 우승에 유리한 쪽은 역시 레알 마드리드가 되겠죠.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는 문제가 좀 있어요. 저는 아자르의 장기 부상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자르가 부상일 경우에도 레알 마드리드는 굉장히 잘해왔고요. 수비 쪽에서 최근 좀 엇박자가 있었는데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니죠. 크루토아 골키퍼가 워낙에 잘해주고 있으니까 문제는 공격입니다. 벤제마 선수가 13골을 넣으면서 여전히 라리가 득점 2위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벤제마 선수도 최근 주춤하죠. 그 가운데 라리가에서 18명이나 골을 넣었지만은 벤제마만큼 골을 넣어주는 선수는 없죠. 10골 이상 넣은 선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 8경기에서 무승부 거뒀거든요. 약팀을 상대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엘 클라시코에서 비니시우스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소녀슛은 안녕. 그리고 요비치 못 믿었었는데 마리아노 디아스가 들어가자마자 골을 넣었네? 그러면은 이제는 마리아노 디아스를 활용할 수가 있겠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엘 클라시코에서 비니시우스라든가 아니면 마리아노 디아스가 골을 넣었을 때 뭐라고 할까요? 약간 우당탕 그런 느낌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확실히 주기는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가 골을 넣은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긴 합니다. 결국은 벤제마가 터지면서 측면에 있는 자원, 비니시우스 또는 최근 컨디션이 너무나 좋은 이스코 이런 선수들이 득점포를 가동해 줘야지만 라리가 우승 경쟁에서 계속해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올 시즌 남은 원정 경기를 봤더니만 세비야 원정 경기하고 비아레알 원정 경기가 있더라고요. 여전히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전체적으로 문제를 드러내는 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상대의 전진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못해요. 예전에는 상대가 이렇게 라인을 밀고 들어오면서 전진 압박을 하면 요거를 싹 제치면 탈압박하고 그 다음에 공격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그런데 부스케츠를 압박하는 그 상황이 되면은 탈압박이 안 되면서 전체적인 공격 전개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후반전의 기동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후반전에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비 시에는 이제 2선과 3선의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 그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얘기했는데 이게 다 누구랑 관련이 있느냐? 세리오 부스케츠입니다. 부스케츠가 과거 전성기 시절에는 한두 번 제치고 패스하거나 아니면은 제치지 않고 원터치를 패스하더라도 패스 타이밍이 빨랐기 때문에 끊기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엘 클라시코 후반전에는 부스케츠가 압박 속에서 거의 한 게 없더라고요. 여하튼 부스케츠가 황골 탈퇴하거나 아니면 세티엔 감독이 부스케츠 자리에 프랭키 도용을 기용하면서 프랭키 도용 중심으로 가거나 선택을 내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리가 1위 경쟁 굉장히 뜨겁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누가 우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건 레알 마드리드고 이제는 바르셀로나가 추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갈지 아니면은 어느 순간 바르셀로나가 대역전극을 펼칠지 여러분 라리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